누구였지? 자, 오늘은 내가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 조용히 하네. 122쪽에 있는 일명 거속시라고 부르는 문제와 농도 관련된 문제를 풀 차례인데요. 122쪽? 거속시 관련된 거는 이제 기본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어요? 거속시. 거속시 맞잖아. 이렇게 해서 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속력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시간. 속력은 어떻게 표현한다?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어떻게 표현한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단위는 가급적이면 이 속력 쪽에 통일을 시키도록 하세요. 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km/h 1시간에 몇 킬로 간다. 뭐 km/min 1분에 몇 킬로 간다. 뭐 km/sec 1초에 몇 킬로씩 간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속력 자체에는 거리 단위와 시간 단위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 속력 쪽의 단위를 맞추는 게 편리할 겁니다.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거를 잘 명심해 두시고요. 필수제 1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데, 왕복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시속 2km. 이렇게 걸었더니 총 2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을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표를 만들고 빈칸을 채우고 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집, 학교, 이쪽은 집, 이쪽은 학교, 이런 느낌? 갈 때는 시속 몇 킬로? X. 뭐라고요? 시속 3km죠. 이렇게 쓸게요. 3km/h. 올 때는 시속 2km. 이렇게 올 때는 시속 2km.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니까. 그럼 이 거리를 일단 x라고 둘 텐데 단위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단위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당연히 킬로미터? 킬로미터로 써야겠죠? 네. 그럼 시속에 이렇게 속력 쪽에 단위가 킬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 역시 킬로미터 내에 써야 된다. 이렇게 x 킬로미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쓰래요. 조금 전에 했죠.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 이해가죠? 이게 아래에 있고 이 위에 있으니까 이 분모 분자 생각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갈 때 시간은 갈 때 속력분의 갈 때 거리. 3분 X. 올 때 시간은 올 때 속력분의 올 때 거리.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 자, 갈 때 속력은 3이었고요. 가는 거리는 x 킬로미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3분의 x. 이해가요? 네. 올 때 시간도 마찬가지로 올 때 시간은 속력 2였고요. 2분 X. 거리는 똑같은 거리 x죠.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 처음 2번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빈칸 두 개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 총 2시간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시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을 합치면 총 2시간은 2. 이것도 이해 갈까요?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치면 2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단위가 맞아야 돼요. 2시간, 여기도 보다시피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2라고 쓰는 거지. 이거 120분 해가지고 120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보자. 분모가 하나는 2고 하나 3이야.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6이죠? 일단 이 식에다가 양변에 6을 60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6 곱하면은 2x. 곱한다는 거는 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6 곱하는 겁니다. 분배법칙이에요. 2x 더하기 3x. 요거 곱하면 몇 x가 되겠어요? 요거는 2x요. 2x죠. 더하기 3x. 이렇게 곱하면요 3x. 우변은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은 뭐 이항할 건 이제 없고요. 좌변은 저게 총 합해서 몇 x? 5x. 5x고요. 우변은 12가 나왔습니다. 네. 이 단계의 다음은 뭐였죠? x의 개수가 x를 많아요. 5로 나눈다. 그러면 좌변은 약분돼서 뭐만 남고 x. x만 남고 우변은 보다시피 그냥 말 그대로 5분의 12. 또 굳이 바꾼다면은 뭐 2.4 이렇게 되겠죠. 소수로 바꾼다면은.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학교까지 거리는 5분의 12km입니다. 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간을 따로따로 구해보나 봐요.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보자. 자, 다시 한번. 시간은 무엇분의 무엇?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은 갈 때 속력이 3이었으니까 3분의 거리가 요거예요. 5분의 12 이렇게 써야겠네 그러면. 전분수네요. 어우 세상에.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모양이라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어차피 분수라는 것이 분자 나누기 분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이거를 나눠요. 5분의 12 나누기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다시 쓴다면은 나누기 3이니까 뭐라고 쓸까? 이거를 3분의 곱하기 3분의 쓸 수 있겠죠. 그럼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3과 12가 약분돼서 분자 4를 남길 거니까. 그치? 아, 5분의 4시간 무엇이? 집에서 학교 가는 데는 총 5분의 4시간 걸리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학교에서 집으로 속력은 2고요. 거리는 방금 구한 5분의 12인데 마찬가지 분수 안에 분수 있으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할 거예요. 5분의 12 나누기 2.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6학년 때 배웠죠? 나누기 2는 곱하기 뭐랑 같다? 2분의 1랑 같다. 그쵸? 역수 곱하기랑 같다. 그쵸? 그러면 약분하니까 이거는 5분의 6 나오겠네 이렇게. 네. 따라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쳐볼까요? 2. 가는 시간 5분의 4시간, 오는 시간 5분의 6시간, 합치면 몇 시간? 5분의 10시간? 2시간. 2시간이 되겠죠. 검산하니까 검산도 많네. 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들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빈칸 채우기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라는 거라서, 난 정말 싫어,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풀게 만드는 나쁜 문제예요. 그렇죠? 필수 예제 2번.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시속 4km로 걸어서 가면 시속 12km 자전거로 타는 것보다 30분 늦게 도착한대요. 어떤 상황이 뒤에 가요? 걸어가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자전거보다 30분 늦게 도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하고 싶은 건 아마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나 봐요. 집에서 우체국까지 한 번은 걸어가고요. 걸어가는 거는 시속 4km. 한 번은 자전거. 또 빠르게 시속 12km. 둘의 차이는 30분 차이가 난대요.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집에서 우체국까지 거리니까 일단 거리를 x라고 놔야 할 텐데 단위는 뭐라고 쓸까요? 킬로미터.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건 속력 단위에 다 필요가 없었으니까 킬로미터 이렇게 쓸게요. 시간을 각각 구할 겁니다. 지금부터 걸어가는 시간, 걷는 시간 있을까? 걷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냐? 다시 한번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걸어가는 속력이 4고 4분의 x. 걸어가는 거리는 x니까 4분의 x가 되겠네요. 그 중요한 거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단위는 뭔가요? 킬로미터? 시간의 단위입니다. 시간. hour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per hour. 그렇죠? 네. 시속이기 때문에 단위는 당연히 시간 단위 hour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시간이랄까? 자전거 타임. 헐. 재미없어요. 자전거 시간은 어떻게 산다? 시간 마찬가지 12분의 16분의 거리니까 자전거 속력은 10이죠? 네. 12분의 x.
x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단위는 똑같은 시간이고요. 그쵸? 자, 근데 여기 2번에 표는 다 완성했어요. 지금 시속사기호, 시속시기호 다 있는 거고요. 2번에 보면은 이제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을 뺀다라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걷는 시간? 느리게 걷는 시간이 더 크게 나왔겠죠. 더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더 큰 값이고 이게 작은 값인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아까 30분 늦게 도착한다 아니면 그 30분에 해당하겠네. 그치? 네. 시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4분의 x에서 뭘 빼요? 12분의 12분의 x를 빼요. x.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차. 30분이 나와야 되는데 네. 30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 얘가 보다시피 시간 단위니까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30분을 몇 시간 고쳐요? 2분의 1시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방정식을 세우시오. 따라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분모의 최소계수가 얼마예요? 12. 12네요. 양변에 12를 곱하겠습니다. 이 괄호 전체에다 이렇게 12 곱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분배하면 뭐가 되죠? 이거는 3x. 3x 빼기 x. 이렇게 하면 이건 x가 될 거고요. 우변은 2분의 곱하기 12니까 6 나와요. 그쵸? 동량 정리하면 2x는 6이고요. 양변을 x에서 2로 나눠주시면 x는 3. x는 3이 나와서 단위는 물론 킬로미터일 겁니다. 그래서 3km 떨어진 곳이구나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또 이제 밑에 문제 유제 풀어봐 하면 또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죠? 아니요, 저 안 틀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저번에 쌤한테 물어봤던 거 맞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맞았어요. 3번 할 게 많습니다. 3번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6분 후에 동생이 형을 따라 나섰어요. 형은 분속 50m, 동생은 분속 80m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형이니까 대가리가 크고 동생이니까 좀 작아요. 형은 분속 50m 이렇게 쓸게요. 50m per 미니. 동생은 분속 80 이렇게 빨라요. 동생은 분속 80m니까 80m per 미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6분 후에 출발합니다. 동생은 6분 후에 출발합니다. 형이 떠나고 난 뒤. 그랬을 때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 그러니까 먼저 출발한 형이 좀 늦게 걷죠. 동생보다. 그쵸? 동생은 빨리 걷죠. 그러니까 동생이 늦게 출발했지만 분명히 형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어느 순간 둘이 만났어요. 대가리가 큰 형과 동생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해가죠? 에? 네네. 만났어요. 둘이 만났어요. 네. 만날 때까지 X분,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과 만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이거만 물어볼까요? 네. 형은 X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네. 동생은 몇 분 동안 움직였을까요? x 빼기 6. 네, 분. 6분 늦게 움직였대요, 동생. x 빼기 6분. 그러니까 동생은 형보다 6분 덜 움직였겠죠. 네. 어메! 아유, 이런. 내 분필! 피가 뜨고, 피가 조각이 돼버렸네. 선생님, 환경 파괴예요. 뭐요? 저거 남은 것도 쓰셔야죠. 저는 수업 파괴예요. 조용하세요. 동생은 X 빼기 6분 후에 형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더 늦게 출발했으니까. 만약에 형이 30분 후에 만났다 하면은 동생은 24분 후에 만난 겁니다. 그렇죠? 동생은 6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6분 덜 움직였을 거예요. 이해가요? 네.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전해요. 자, 그러면요 볼게요. 거리
형은 얼마만큼 걷을까? 네, 거속식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둘이 만났다는 얘기는 형이 걸어간 거리와 동생이 걸어간 거리가 같을 거예요. 뭐라고요?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형의 이동 거리와 동생의 이동 거리는 같다. 이렇게. 이해 가요? 네. 둘이 같은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도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아마 만났을 거예요. 네. 형이 1km 간 곳, 동생이 1km 간 곳. 하면 둘이 만났겠죠. 1km 떨어진 곳에서. 자, 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형의 이동 거리는 형의 속력 50에다가 형이 움직인 시간 x분을 곱하면 돼요. 중요한 건 마찬가지 단위 통일입니다. 네. 분속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다시피 분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같아야 돼요 단위가. 형의 이동 거리 어떻게 본다고? 거리는 속력 50 곱하기 50x. 시간 x, 즉 50x입니다. 이해가요? 네. 동생의 이동 거리는 동생의 속력과 동생의 시간을 곱하면 되겠는데 동생의 속력은 보다시피 80이고요. 동생이 이동한 시간은 x 빼기 6이라고 했습니다. 다항식일 때는 가로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요? 다항식일 때는 가로를 치라고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도 이렇게 곱한 것도 같아야 둘이 만나는 거죠. 방정식을 만들어라 하면은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해 가나요? 네. 풀 때는 좌변은 뭐 50x고요. 우변은 분배해야겠죠? 80x와 빼기 86에 480 될 겁니다. 네. 이항을 해야겠네. 이항은 누구를 하죠? 요놈. 80x. 80x를 이항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50x, 우변은 마이너스 480인데 네. 우변에 있는 80x가 좌변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80x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80x가 될 거고요. 따라서 좌변은 몇 x일까요? 여기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0x. 30x가 되겠죠. 네. 우변은 마이너스 480입니다. 따라서 x의 계수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30이므로 마이너스 30으로 남을 거고요.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얼마? 16. 마이너스 없어지고 공 하나씩 주면 3분의 48, 16 나오죠. 그래서 형이 움직인 지 16분 후에 동생으로 따지면은 10분 후에 이해가죠? 둘은 만나게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면은 형이 출발하는 지 몇 분 후에 만나나요? 한다면은 16분 후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힘들어서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거속시 문제 3문제를 풀어봤고요. 잠시 후에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유제를 풀고 나머지 문제 풀고 채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있는 농도에 대한 문제. 농도도 비슷한 공식이 있어요. 거속시와 비슷한 공식. 소농전. 네, 이거는 소농전. 소농민 아니죠? 소농전이죠? 또 어떤 친구는 그럴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설탕물 문제인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설농전. 소설이요? 소금도 좋고 설탕도 좋습니다. 네, 또 녹아있는 네.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렵게 말하면 용질, 용액 뭐 이런 건데 좀 어렵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녹는 물질, 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은 마찬가지 쓰는 건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단지 퍼센트라는 것은 나온 숫자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나온 게 0.2라면 몇 퍼센트? 2%. 100을 해서 20%라고요. 20%. 이렇게 고치는 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네. 신났어? 10%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어. 다시 한번 뭐라고? 자, 처음에는 10% 소금물 200g이 있어요. 네. 너무 짜다 이거지. 어우 짜. 그냥 애초에 소금을 왜 죽을 것 먹어요? 같아요. 그래서 뭘 타요? 물을 타요. 그럼 물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타요. 그러면
둘이 합쳐져서 오. 5%가 됐다 이겁니다. 네. 비읍 더하기 비읍은 미음. 그렇죠? 네.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소금물. 너무 짜! 농도가 너무 세. 물만 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0%를 의미합니다. 소금이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물만 넣었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둘을 합쳐서 5%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거 가끔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5%짜리랑 만약에 8%짜리 섞으면은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더한 게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왜요? 어떤 소금물은 15%짜리, 어떤 소금물은 8%짜리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더 많아져서. 농도는 아, 8%와 15% 사이가 나오는 겁니다. 저 원래 이거 아는데. 이해 가겠어요? 네.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죠.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응? 지금 여섯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시 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물로 따진다면은 샤워를 하려고 뜨거운 물을 틀었더니 60도짜리 뜨거운 물이 나왔어. 안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차가운 물 10도랑 섞었어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도와 60도 사이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합쳐서 70도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죠? 비슷한 겁니다. 농도를 합친다고 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사이의 농도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10%짜리랑 0%짜리 섞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5%가 나온 겁니다. 이걸 오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처음 배울 때 오해해서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일단 요것이 되는데요. 네. 구하는 거는 더 넣어야 할 물의 양. 얘를 몇 그램 더 넣어야 하니? 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X 그램 이렇게 해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라고 둔다. 기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 무게랑 얘 무게가 200g Xg이면요. 둘을 합치면 얘는 무게가 얼마가 될까요? 200 더하기 X. 200 더하기 Xg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 시간 나중에 배울 텐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게 합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피는 이런 게 안 돼요. 뭐 이래서 뭐 산소 1리터랑 헬륨가스 1리터를 합치면 네. 1리터가 됩니다. 네? 산소 1리터랑 헬륨가스 1리터를 합치면 그냥 섞인 1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부피는 이런 게 안 돼요. 부피는 합쳐서 된다 이런 게 안 돼요. 몇 학년에 배우죠? 근데 무게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게는 네. 늘어나요. 네. 질량은 보존되지만 부피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거 꽉 누르면 0.5리터에 담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피는 절대 그런 걸 만족하지 않지만 무게는 만족해요. 이렇게. 그래서 200g과 Xg을 섞으면 합한 얘의 무게는 200 더하기 Xg이 됩니다. 이해가나요? 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과연 이 문제 안에 어디에 등장할까? 자, 맨 처음에 10%라는 얘기는 여기 소금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소금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거 0% 물만 벗습니다. 여기 소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고요. 5%입니다. 여기 있겠죠. 소금이 안에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을 합쳐서 이쪽 소금이 있다는 뜻이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소금 없으니까. 네. 얘 소금이랑 얘 소금은 같죠?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둘이 서로 좋네요. 같을 거예요. 이때 질문. 소금은 어떻게 구하죠? 잘? 뭐야? 아니야. 농도 곱하기 전체. 네, 농도 곱하기 전체로 구하죠. 이해가요? 버석씨랑 공식이 진짜 똑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소금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농도 곱하기 전체. 이해가요? 네. 여기 농도 얼마입니까? 10%죠. 10%에다가 전체 무게 200g을 곱하면 되는데 100분의 10 아니에요? 이 10%를 만약에 분수로 보신다면 이게 100분의 10. 100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200 이게 바로 처음에 있는 저 10%라는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이해 가요? 네.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농도가 5%니까 5%에다가 뭘 곱해요? 이 무게를 곱하면 되는데 이 무게가 보다시피 다항식이죠? 가로 쳐야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데 5%를 분수 고충이 몇 분의면? 100분의 5. 100분의 5죠.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돼요. 200 더하기 x. 오. 따라서 방정식을 세우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이런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만큼의 방정식. 이해 갔어요? 네. 방정식. 너 2번이 그거잖아. 1번 표 빈칸 채우는 건 이거 찾아서 잘 채우시고요. 2번 보면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요만큼을 쓰는 거예요. 방정식.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100분의 10 곱하기 200은 100분의 5 곱하기 200 더하기 x랑 같다라는 식이란 말인데 분수네.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배수공 배수를 곱해요. 110 분모에. 곱하자. 그렇죠? 네. 110 곱하자. 이쪽도 100을 곱하고 이쪽도 100을 곱해서 분모인 100을 약분시켜서 없애자. 오. 해버리면은 좌변은 저게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200? 네. 뭐요? 자동답기야? 2000. 네. 우변은 뭐죠? 요거 분배해야겠죠? 5 곱하기 200 하면 1000이고요. 5x. 더하기 5 곱하기 x니까 5x라고 쓰면 돼요. 5x에 1000을 더해 2000이라면 5x는 얼마란 얘기예요? 1000이라는 얘기. 이해 가요? 200? 5x에 1000을 더해서 2000이니까 5x는 얼마예요? 1000이죠. 네네네. 이항한 양변을 5로 나누면 네. x는 얼마? 200. 물 200g을 타야 좀 먹을 만한 물이 되는구나. 너무 짜! 하지 말고 물을 타라고. 애초에 소금물을 왜 먹어요? 왜 먹냐고요? 나중에 군대 가면요. 아, 저 근데 안 가요. 그냥 모르는 거야. 너 몇 살이죠, 여러분이? 4살. 14살? 한 6, 7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또 이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지금으로 따지면 안 가죠? 그래서 또 군대 가게 되면은 이제 행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릴 텐데 걔들 쓰러지지 말라고 소금을 한 줌씩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진하지 말라고. 그거 잘못해서 그리고 돈 벌릴 수도 소금물이라는 게 있어요. 별게 아니라 여러분 뭐 미역국을 먹던 김치찌개를 먹던 기본적으로 그 안에 소금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면에도 소금이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다가 소금. 자, 그래서 5번을 풀게요. 방해하지 마세요. 6% 소금물과 9% 소금물 200g을 섞어서 8%짜리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6% 소금물은 몇 그램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런 소금물 섞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비읍 더하기 비읍은 뭐다? 미음. 미음 해서 간단하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6% 소금물인데 얘는 무게가 안 나왔어요. 두 번째는 9%짜리 소금물인데 얘는 무게가 나왔네요. 200g이라고. 그러니까 6%와 9% 섞었으니까 당연히 요 둘 사이,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과연 얘는 몇 그램 섞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얘를 몇 그램 섞는 건가요? 물어봤으니까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할 값. 보통 우리는 구해야 할 값을 x라고 놓고 풀어야겠는데 기본이 뭘까요? 그래요. 이 무게 합친 게 요 무게. 요 무게는 몇 g입니까? 200 더하기 x. 200 더하기 x g이 될 거예요, 일단. 그쵸? 네. 일단 무게부터 먼저 구해 보시고 이제 우리는 소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잘 들어요. 나중에 또 몰라가지고 찔찔대지 마시고. 처음에 여기 소금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소금 있죠. 왜? 6%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기 소금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안에 소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죠. 그럼 소금 갖고 식을 만든다면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소금이랑 여기 있는 소금을 합치면 이쪽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그럼 여기 소금은 얼마큼 들어있게 하려면 소금 구하는 방법 알아야죠.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농도 곱하기 전체. 농도 6%니까 100분의 6이라. 전체 무게 몇 그램? X g을 곱하면 이게 처음에 있는 소금 무게예요. 네. 여기 소금 무게는 얼마일까요? 9%입니다. 100분의 9 곱하기 200g 곱하기 200. 이게 두 번째 있는 소금 무게. 이해 갔어요? 네. 마지막에 있는 소금은요 8%니까 100분의 8 곱하기 이 무게인데 이 무게는 보다시피 덧셈 모양이 있는 다항식이네. 가로를 쳐야겠죠? 네. 첫 번째 소금, 두 번째 소금을 뭐라고? 합하면 마지막 소금이다.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해 저거 가요? 왜 8로 단정 지어요? 뭐요? 아니 8이 아니고 7일 수도 문제에서 있잖아요. 8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네네. 선생님이 당한 줄 알았어요. 그쵸? 이해 갔죠? 네. 분모가 다 100 거리고 있으니까 100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할까요? 양변에 100을 곱할 거예요. 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럼 이거 날라가죠? 네. 얘도 날라가죠? 네. 얘도 날라가죠? 네. 첫 번째 거 몇 x? 6x 6x 더하기 두 번째 거 이거 얼마? 1800 1800 8 곱하기 분배입니다. 8 곱하기 200이니까 1600 1600 더하기 8 곱하기 8x. x 8x죠. 네. 이 1차 방정식에서 이 양은 누구누구를 시켜야 돼요? 8x랑 1800 네, 1800 상수를 우변으로 8x, x 1차항을 저변으로 이항시켜야겠죠? 그러면은 6x는 1600을 기준으로 네. 플러스 8x가 이항됩니다. 마이너스 8x 플러스 1800이 이항됩니다. 마이너스 1800 1800 저변 쪽에 몇 x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2x 우변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0. 200되죠. 네.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양변을 어떻게 하자? 나눠요. 마이너스 2씩 나눠요. 네. 그러면 x는 저변은 x, 우변은 네. 100 나와서 이거 100g 섞는 거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 계산이 꽤 길고 복잡해서 가끔은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시소 방법. 시소 알죠? 시소. 네. 시소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알려는 드릴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아직 쓸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거 쓰는 연습을 하는 단계이지 빨리 풀어서 정답만 맞추자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시소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물론 뭐 난 다 이해했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난 다 이해했어 하는 친구들은 또 상관없습니다. 전에요? 유튜브로 녹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쌤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네, 너 맞고 싶어? 맞고 싶다고요? 시소라는 게 이런 건데요. 네. 일단 먼저 기본적인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시소면은 이렇게 받침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 알죠? 네. 놀이기구. 네. 여기 만약에 여기 67kg인 애가 네. 요만큼 2m 되는 곳에 탔어요. 네. 똑같은 거리라면은 똑같은 무게인 애가 올라가야 이게 평형에 맞을 거예요. 네. 이해가죠? 네. 가벼운 애가 올라간다면 2m보다 더 멀리 가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경험 있나요, 다들? 가벼우면은 가벼운 애가 뒤로 가서 이렇게 평형을 맞추죠. 무거운 애라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맞추고요. 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예를 들어서 3m 떨어진 곳에 40kg인 애가 딱 올라가면요, 둘이 맞습니다. 무게가 딱 맞아서 평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간단해요. 거리 이거 두 개 곱하기 곱하면 얼마입니까? 120 나오죠? 네. 이거 두 개 곱해서 120이고요. 그쵸? 쉽네요. 이렇게 맞으면은 시소가 평형을 이룹니다. 이해가요?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는 게 토크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맞습니다. 무게가 맞습니다. 이걸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좀 퍼센트만 봐도 퍼센트. 그러니까 자가 이렇게 있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을 때 9를 합쳐서 어쨌든 8%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8%에 받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합쳐져서 농도가 평형을 이룬 이 농도값에 마치 받침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 자, 9%짜리는 200g이죠? 여기에 200g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 무게가 평형을 맞추려면은 여기에는 몇 g짜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300. 뭐라고요? 이게 한 칸입니다. 아. 1 곱하기 200. 네네네. 200 나오죠? 네. 이건 두 칸이고요. 네.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아, 900? 100이죠. 왜요? 2 곱하기 100은 200, 1 곱하기 200도 200. 아, 저 6이랑 이래야 9를 맞으니까. 곱했네요. 따라서 6%짜리는 100g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오. 이런 방법으로 풀면은 되게 간단하게 거의 암산도 가능할 정도로 이런 문제 정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 라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나중에 전 저도 알고 어렵네요. 싶어요 라고 해도 안 알려줄 겁니다. 나 설명했으니까요. 전 저게 더 어렵네요. 넘어갈게요. 스텝 2에 있는 실력업 문제를 3개인가? 하나, 둘, 두 개? 아니, 3개죠? 네, 3개. 3개를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문제 풀고 채점 받고 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27페이지에 있는 12번. 네. 채원인의 반 학생들을요 한 줄에 5명씩 세우면은 2명이 남고요. 이거 과부족 문제다, 그쵸? 네. 7명씩 세우면은 5명씩 세울 때보다 한 줄을 적게 세우고 1명이 남는데요. 과연 이때 채원인의 반 학생 수는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요? 이런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학생 수도 모르지만 이게 몇 줄인지 줄의 수도 모르는 경우예요. 이제 그쵸? 이해 가요? 네. 지금 몇 줄로 선다라는 그 줄의 개수가 안 나왔어. 그냥 한 줄에 5명씩 세워요 이런 말만 나와 있지. 이게 몇 줄, 6줄인지 7줄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도 모르고 줄의 수도 모르는데요. 과부족 문제라면서 하나만 x입니다. x, y 두 개 문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x인데요. 누가 x일까요? 더 많은 쪽 내가 이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그쵸? X겠네요. 했어요 분명히. 저처럼 했는데 기억해요. 저렇게 딴 소리 하고 이쪽에서 그쵸? 왜요? 과부족 문제를 할 때 이런 얘기 질문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거죠 현재? 학생이요. 학생이 많겠어요? 줄이 많겠어요? 학생. 학생이 더 많겠죠. 맞잖아요. 학생이 더 많으니까 한 줄에 5명씩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누가 더 많다고요? 학생이 더 학생이요. 많죠. 따라서 누가 x입니까? 학생? 줄이 x입니다. 왜요?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작은 쪽을 x라고 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분명히 난 얘기했습니다. 작은 네, 쪽이 네. x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점점점점 x줄. 네. 뭐라고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x번째 줄. 맨 처음에 어떻게 세운대? 5명씩 세운대요. 그러면 첫 번째 줄도 5명. 완두콩 같네. 두 번째 줄도 5명. 세 번째도 5명. x번째도 5명씩. 이렇게 한 줄에 5명씩 세우면 2명이 남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총? 5x 더하기 2? 그래. 줄을 선 학생 수는 5x며 이해 가요? 네. 5 곱하기 x 그리고 2명 더 있으니까 학생 수는 5x 더하기 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의 수를 이용하여 학생 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쪽을 x가 놓고 식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많은 벌써 까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저건 했는데요. 그래도 학생도. 시끄럽고요. 저거 이번에 두 지웠어요. 번째 다시 줄을 세운대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에서 또 세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7명씩 세운대요. 완두콩이 되게 깨알같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풍년이다!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7명씩 세웠더니 5명씩 세울 때 얘보다 한 줄 적대요. 그러면 X번까지 간 거예요? 아니죠. 네. 요 전에 끝난 거예요. 한 줄 적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 빼기 1번까지 간 거예요. 이거 이해 가겠어요? 네. 여기까지 7명이 찬 거고, 그리고 뭐래요? 한 명이 남는다. 그럼 이 사실로부터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로부터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줄 서 있는 학생이 총 몇 명이죠? 7명씩 이만큼이니까 뭐 해야 돼요? 1 7 곱하기 가로의 네. x 빼기 1이죠. 네. 다항식이. 더하기 1? 그리고 한 명 더 있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1.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세우면은 학생 수가 이만큼. 첫 번째 줄 세운 건 학생 수가 이만큼. 이 학생 수들은 서로 같겠죠. 따라서 방정식은 5 곱하기 x 더하기 5x 더하기 2는 7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2랑 같다.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우변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x 7x 빼기 7. 7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데 뒤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 6? 네. 자 5x 더하기 2는 얘랑 같다 이거고요. 2항은 누굴 하죠? 2랑 7x. 2랑 7x를 합니다. 그러면 좌변에 5x 있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 있는데 네. 우변에 있는 플러스 7x가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7x. 좌변에 있는 플러스 2가 우변으로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8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씩 나누면은 x는 얼마? 4. 4. 즉 처음에 얘네들은 4줄로 선 거고요. 오. 거기에 4를 곱하면은 학생은 몇 명? 22? 22명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 수는 22명입니다. 이해가요? 네. 내가 과부종 문제 이렇게 뭐 남아요 이런 문제들은 작은 쪽을 x로 놓고 푸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영상 빨리 찍었으니까 이제 증거가 남았죠. 수업 시간에 했다는 것이. 아, 이제 외웠죠. 사람은 실수 누구나 해요. 역시 오늘도 텐션이 굉장히 많이 업돼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애들이 말 안 하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쵸. 15번. 아이들은 원래 말을 안 해요. 15번. 그럼 전 아이들이 아니에요? A 중학교 작년의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2% 감소하고 여학생은 8% 증가해서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 증가했대요. 작년의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오. 이거 저기 중학교 2학년 꼭 배운 애들 이거 못해도 난리던데. 작년과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조사할 거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작년의 남학생 수입니다. 작년 남학생 수를 내가 X명 이렇게 놓는다면 네. 작년의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이라며. 네. 그러면은 여학생 수는 당연히 1000 빼기 X명일 거예요. 이건 이해 가요? 작년에 우리 학교가 1000명이었어. 근데 그 중에 남학생이 X명이야. 그럼 여학생은 1000 빼기 X명이 쓸 수 있겠죠. 이거 이해 갔어요? 네. 자, 근데 약간의 변동이 일어났죠. 남학생은 2%가 감소했대요. 남학생은 2% 감소. 여학생은 8% 증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니까 잘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칠판에다가 올해 학생 수랑 이거 말고 올해 증감수 증감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알아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수.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10명 늘어났다 하면은 이게 플러스 10이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5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감소한 그 수를 적어보겠다는 거죠. 증가는 플러스로, 감소는 마이너스로. 이해가요? 네. 학생 수가 늘었으면 플러스로 쓸 거고 학생 수가 줄었으면 마이너스 쓸 겁니다. 요걸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 문제는. 네. 학생 수 전체를 계산하면 문제가 힘들고 복잡해지니까 증감수,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줄었는가 요거만 따로 계산할 겁니다. 오. 그러니까 작년에서 2%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일단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오. 2%니까 x의 2%만큼입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100분의 2 곱하기 x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이해가요? 이게 증감수예요. 남학생은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올해 학생 수는 얼마냐면요. x 빼기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럼 뭘 것 같아요 이게? 100분의 98x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쌤? 뭐요? 되게 신기하네요. x 빼기 100분의 2니까 100분의 2x니까 100분의 98x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네. 여학생은 8%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8%라는 개념은 100분의 8이니까 100분의 8에다가 여학생 수를 곱할 건데 여학생 수가 다항식 모양이죠. 가로를 치겠습니다. 열고 이렇게. 1000x 가로 닫고. 이렇게. 네.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 얼마인가요? 물어본다면 저거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100% 기준으로 8%가 늘었으니까 8%를 더하자. 몇 프로? 총 108? 108%. 그래서 여학생 수는 108%입니다. 원래 여학생 수였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 지금은 요거 가운데 걸로 구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 끝에 걸 따로 찾았습니다. 지금은. 몇 명 늘었지? 남학생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여학생은 늘었으니까 일단 플러스고요. 2%라는 게 100분의 2, 8%라는 게 100분의 8을 의미하기 때문에 100분의 2, 100분의 8을 곱하면 됩니다. 전체 인원수에다가. 이해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명이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 수를 합쳤으면 20명 증가했으니까 1020명이겠죠. 네. 이러면 식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냥 쉽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20이다. 그러면 돼요. 오. 20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식을 쓰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2x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에 1000 빼기 x는 20. 여러분은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네. 이해 갔어요? 네. 남학생이 줄어드는 인원 더하기 여학생이 늘어나는 인원 합치면 어차피 20명 증가 플러스 20. 이걸 이제 풀기만 하면 끝납니다. 분수가 있네요. 분모가 최종 배수가 얼마? 100이죠? 양변에 뭐 하자? 100씩 곱하자. 100 전체를 얻어 곱하는 겁니다.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해야 돼요. 그리고 100 약분돼서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2x만 남겠죠? 요것도 100 곱해서 분모 날려버리면 8만 남아요. 8 곱하기 1000에서 8000. 플러스 8000. 8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8x고요. 네. 우변 같은 경우도 20에다가 100 곱했으니까 2000. 2000이 될 거예요. 누굴 이항하죠 하면은 8000. 플러스 8000을 이항할 거고요. 나머지 둘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0x 플러스 8000이 이항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8000이 되는 8000. 겁니다. 우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6000이 되겠죠. 오. 따라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므로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나눠주면요. 좌변은 x고
우변은 얼마가 되겠어? 600이 600. 되겠네요. 따라서 작년 남학생 수는 600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꽤 어려워서 실제로 현재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증가항 계산하고 이런 게 잘 못해가지고 저 저런 문제 어려워하더라고요. 6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요? 뭐요? 아니에요. 뭐요? 아니에요. 한 문제 빨리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대성인의 집과 민순의 집 사이 거리는 1800m이고요. 대성이는 분속 100m, 민수는 분속 80m로 각자의 집에서 서로의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대성이면은 저 빅뱅 아니야? 얘네 했지 안 했어? 안 했대요. 이쪽은 민수가 살고 있고요. 윤민수인가요 그러면? 미안해요. 둘 사이의 거리는 1800m. 오. 대성이는 분속 100m, 100m per minute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 민수는 분속 80m, 80m per minute 이렇게 쓸게요. 일단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거속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위의 통일인데요. 지금 미터 per minute이니까 일단 거리 단위가 다 미터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하세요. 1800m.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1.8km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1800m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분단이기 때문에 시간은 다 분으로 써야 됩니다. 만난다라고 했어요. 중간. 그렇죠. 중간에 만나겠죠. 새끼를 세지 않는 이상. 그렇죠? 어디선가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이게 만나는 거. 만남의 장소. 여기가 만났어 둘이. 그렇지? 그래서 만난 거야. PC방 가자 해서 만난 거야. 그렇지?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마스크 썼겠죠. KF. 마스크. 자. 그렇죠? 이거 어몽어스 아니야 그러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요. 네. 대성이와 민수가 만난 지점이 대성인의 집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대성인의 집에서 얼마큼, 이 거리가 얼마인가요?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거를 x라고 써야 할 텐데 단위는요? 거리니까 미터. 더 써야겠죠? 왜? 맞추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그쵸? 그러니까 x 미터가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1800m에서 x미터 빼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네. 이건 또 다항식 모양이니까 나중에 곱할 때는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 그리고 만났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대성이가 걸린 시간, 민수가 걸린 시간, 둘의 시간은 서로 같다입니다. 이해가요? 네. 동시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네가 10분 걸어왔으면 나도 10분 걸어왔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 이해가요? 이게 동시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이가 움직인 시간이 민수가 움직인 시간과 같다 이겁니다. 아까 문제 중에 형과 동생 중에 동생이 6분 후에 출발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시간이 같지가 않아요, 서로. 이 문제는 분명히 둘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만났다면은 움직인 시간도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대성이가 움직인 시간,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거속시.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대성의 속력은 얼마고? 100이죠? 네. 대성이 움직인 거리 얼마죠? x예요. X. 민수의 속력은 얼마고요? 80. 80. 민수가 움직인 거리는요? 1800 빼기 x죠. 이건 대성이 움직인 시간, 이건 민수가 움직인 시간. 둘의 시간 서로 같다. 이겁니다. 방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수 모양이네. 양변에 뭘 곱해야 될까? 80과 100의 최종 배수 얼마예요? 8000? 8000? 800? 800? 아, 400. 400 400. 네, 400. 400 아니에요? 400? 네, 400. 잘 모르면은 그냥 8000 곱해도 물론 돼요. 숫자가 커서 그렇지.
사실 8,000 곱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8,000을 곱하는 순간 여기에는 결국 80 곱하는 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없어지고. 그럼 제가 잘한 거네요. 이쪽은 80 없어지고 100 곱하는 느낌.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왼쪽의 분자는 얘 곱하기 얘 하는 느낌이죠. 오른쪽 분자는 얘 곱하기 얘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처럼 분수식이 나오면요. 노란 것끼리 곱한 거 뭐야? 80 곱하기 x죠. 이거랑 80x. 주황색끼리 곱한 거 100 곱하기 이거 다항식이니까 바로 쳐야 돼요. 1800 빼기 x랑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돼요. 간단하게. 네. 복잡하게 최종대수가 얼마야 할 필요 없이 분수랑 같아요가 나오면요. 노랑끼리 곱한 거랑 주황끼리 곱한 거는 같아요.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됩니다. 양변에 10씩 나눌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공문 하나씩 이렇게 지우겠다는 얘기고요. 이해가요? 네. 자리가 없네. 누가 쓸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네. 이거 좌변은 몇 x다 결국 그래서 8x. 우변은요 이거 10이랑 분배해야겠네, 그렇지? 그러면 18,000 빼기 10x. 10x 이렇게 되겠죠. 누구를 이항할까요? 빼기 10x. 이거 이항이겠죠? 마이너스 10x. 그러면 네. 8x는 18,000에서 네. 네. 마이너스 10x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10x. 10x. 좌변은 몇 x고? 18x. 18x. 우변은 18,000. 양변을 x계수 18로 나누는 거죠. 내가 설마 18 얘기했다고 노땅이 붙진 않을 거예요. x는 듣기만 해봐. x는 1000. 약분하면 x는 이쪽은 약분해서 1000 남네요. 따라서 1000m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네. 단위는 1000m. 대성인의 집에서 1000m 되는 지점에서 불이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오. 이렇게 해서 방정식 허용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봤고요.